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출 1000만 원 정도 달성하고 통장에 그 정도 금액이 들어온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맨 처음 하셔야 될 게, 안녕하세요, 이사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월에 1000만 원을 찍었을 때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막상 세금 낼 때 되면 통장에 돈이 없어요. 저도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막상 세금을 내려고 하면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사업을 하시고 월에 보통 매출 1000만 원, 연에 1억 정도 매출 달성하셨을 때 모든 사장님들이 전형적으로 겪는 고민이실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내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달성했을 때 효율적인 통장 관리랑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갈지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연으로 따졌을 때 1억 2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 시기부터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도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월 1000만 원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착각이 나도 억대 연봉 버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장을 딱 보고 있으면 이제 여유가 좀 있네? 내가 여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보상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계속 이렇게 매출이 발생할 걸로 착각하시고요. 매월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무의식적인 소비가 굉장하게 늘어나게 돼요. 저도 나름대로 초반 사업을 했을 때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소비를 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연애 매출이 1억에서 2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억대 연봉자인가요? 매출이 억대라고 해서 억대 연봉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에서 비용을 다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까지 다 내고 내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1억은 돼야 억대 연봉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매출하고 비용을 다 뺀 순수익은 엄연히 다른 건데 통장에 월 1000만 원이 찍히는 순간 억대 연봉자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자, 돈이 벌리면 소비를 하게 돼 있죠. 이게 사업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면 그나마 비용 처리되니까 세금이 줄어들 텐데 그 외에 비용으로 많이 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번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뭐부터 했냐면 차부터 바꿨어요. 중고차? 아니야. 매월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난 새 차 사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새 차를 뽑았죠. 다행히 외제차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인들 만나면 내가 살게. 그리고 후배 만나거나 동기들 만나면 내가 살게,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내가 사도 돼, 비용 처리 되니까. 영업한답시고 매일 술도 마시고 대외활동도 영업의 하나야, 뭐 이렇게 자기합리화하면서 씀씀이가 점점 높아지게 되죠. 이때까진 앞으로 다가올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유혹도 많아지고요, 이 돈에 대한 욕심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뭘 하죠? 투자를 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매월 10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시는 사장님들이 겪고 계실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주식을 한다든지 좀 배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소비가 막 늘어나게 되면 지인들이 또 귀신같이 알죠. 그 지인은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이에요. 그럼 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또 거절 못하죠. 내가 소비한 게 있고 자랑한 게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나간 금액들은 뭐 당연히 비용 처리는 안 되고요. 투자 손실 보면 날아가는 돈이고, 지인들한테 빌려주신 돈들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는데 이러면 지인도 잃고 돈도 잃는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게 돈 빌려줄 때는 서서 이렇게 빌려주고 돈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으면 다행인데 엎드려서도 못 받아요. 그리고 달라 그러기도 애매해요. 내 돈인데 내가 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지출이나 이런 비용들은 좀 계획적으로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통장에 월 1000만 원씩 들어올 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출 1000만 원 정도 달성하고 통장에 그 정도 금액이 들어온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맨 처음 하셔야 될 게 세금 통장부터 따로 개설하세요. 이게 저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세금 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세금과 지출에 대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에 1000만 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이 다 내 돈이 아니에요. 보통 1,000만 원이 매출로 찍혔을 때는 909만 원 정도가 내 매출이고 91만 원은 6개월 뒤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는 3개월 뒤에 납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세금에 대한 감각이 없죠. 1,000만 원에 9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매월 깔려 있다면 6개월만 해도 54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 부가가치세를 매월 준비해 놓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납부할 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요. 세금 납부는 정해진 기간이 있죠.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겠죠. 또는 체납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가 또 늘어납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세금만 납부할 때가 되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부가세는 매월 어느 정도의 세금 통장에 넣어놔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업종마다 달라요. 내 사업이 매입이 많은 도소매, 제조업이다. 그러면 매출액 곱하기 최소 4% 정도는 통장에다가 불입하셔야 돼요. 매월 돈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이 돈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세금 낼 때까지는. 그리고 내 사업이 매입 비용이 적은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뭐 헤어샵, 서비스업이다. 매입이 거의 없다. 그러면 매출액 곱하기 최소 7% 정도는 세금 통장 만드셔서 매월 불입하세요. 그리고 세금 낼 때까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큰 기업도 부도가 나죠. 이 부도가 나는 이유가 다음 달에 갚아야 될 그 사소한 금액 때문에 부도가 나거든요. 그 몇 달 전에 그 큰 건설회사 신동아 건설도 워크아웃 들어갔죠. 60억이 없어서 그 큰 회사가. 이게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동성이 뭔가요? 돈이 안 돈다는 거죠. 은행은 돈을 못 갚으면 그냥 경매해버리면 되고요. 세무서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 몇 번 하다가 압류 걸어버립니다. 압류 걸면 통장에 내가 돈이 있어도 압류가 풀릴 때까지 출금도 못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부가가치세 때 내가 부가세를 내는데 받은 돈 내는 건데 꼭 내 돈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받은 돈을 내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특히 세금 계산서 안 끊는 사업주분들은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세금 계산서를 안 끊으니까 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매출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녹아져 있다. 명심하시고요. 내가 사업자고 월 1,000 정도 이제 찍는다 하면 바로 세금 통장부터 만드세요. 그 다음에 부가세 내고 남은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시고 소비하세요. 그게 훨씬 더 의미 있어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일반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납부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뭐가 있죠? 법인세, 종합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 개인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연말에 송년회 맞추시고 잊고 살다가 5월 달에 소득세 고지서 받죠. 그러면 이때도 통장에 돈이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소득세 대비를 위해서 매월 매출에 대해서는 얼마씩 입금을 해놔야 되지? 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쉽게 예를 들어 1억 2천을 벌잖아요. 월 1,000이면. 그러면 딱 절반 정도 순이익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 2천에서 6천만 원 내가 비용으로 쓰니까 6천만 원에 대한 순수익이 남게 될 것이고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 990만 원 정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득이 발생하면 같이 늘어나는 세금 아닌 세금이 또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셔야죠. 두 개를 합친 17%라고 가정하면 6천만 원의 17%인 1,0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셔야 돼요. 내년까지. 그럼 아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990만 원이고 건강보험료랑 연금보험료가 1,020만 원이니까 두 개 합치면 2천만 원이네요. 그럼 2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170 정도 되네요. 그럼 결국에는 세금 통장에다가 매월 170만 원 정도 불입을 해야지 대비를 해 놓는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쉽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내년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와 막상 닥쳐서 이 세금을 어떻게 내지?
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다른 결과를 낳죠. 그럼 월 1,000만 원 벌어서 기타 500만 원 나가니까 이거 제외하고 세금 통장에 부가가치세는 대략 4%에서 7%, 5%로 잡으면 50만 원 불입해야 되고요. 소득세와 4대 보험 미리 계산하면 대략 170만 원 정도 나갈 거고요. 이거 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쌓이는 돈은 월에 280만 원 정도 남겠네요. 대략 연에 3,40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실제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이런 계산 없이 초반에 매출이 월 1,000을 찍었다고 해서 세금 준비를 안 하시면 다음 연도에 펑 터지게 되겠죠. 통장이 터지게 되겠죠. 그리고 매출은 한번 늘었다가 줄었다가 들쑥날쑥 하는데 소비는 한번 늘리면 어떻게 되죠? 경제학 용어로 톱니 효과라고 하죠. 한번 늘어난 소비는 매출이 줄거나 경제가 나빠져도 줄이기 쉽지 않아요. 따라서 계획적으로 자금 운영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런 계산을 하지 못했어요.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낼 때 되면 조금 쌓여있던 통장 잔고는 한 번에 쭉 나가고요. 소득세 어찌어찌 끌어모아가지고 납부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건강이랑 연금보험료가 쭉쭉 빠져나가게 되죠. 따라서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었다. 그러면 비용 처리되는 것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세금 통장 만들고 입출금 통장을 따로따로 관리해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은 자금 운영에 부담을 느끼시게 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확장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그러면 자금 관리도 잘하시고 세금에 대한 예측도 잘하셔서 사업이 확장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요, 세금도 비율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면 꼭 따라오는 편법적인 비용 처리들이 있어요.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영상이 길어졌으니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편법적인 비용 처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